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사람이 다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주력으로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그리고 경제의 자립력입니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상 세 가지 자력만 갖추어 나가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물건이나 또는 온 천하가 다 나를 돕는 물건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자주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강한 마음과 신체가 바탕이 돼야 될 텐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 건강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건강 가장 기본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육체적인로 좀 피곤하고 좀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죠.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한데 여기서 자꾸 몸이 힘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힘들 때 배가 고프면 음식 섭취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눈을 감고 편안히 앉아서 쉬는 게 휴식이 필요하고 이게 바로 육체적인 피로를 풀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의 얼굴은 우리 내면이 기쁠 때 얼굴에 기쁜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스트레스가 있고 힘들 때는 겉으로 그러면 반대로 뭔가 미소를 짓고 내가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게 되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조금 더 피곤한지, 육체적으로 좀 피로한지 이에 따른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갑상선 암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갑상선 질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작은 문제가 생겨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상선을 제거하기보다 갑상선의 기능 회복으로 치료하는 게 필요한데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신부전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갑상선 질환. 흔하지만 잘 모르는 갑상선 질환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의 한방 치료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갑상선 질환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박사님, 먼저 갑상선이 목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정확히 어느 부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나요? 이 갑상선은 우리 목의 앞쪽에 보면 볼록 나와 있는 부분, 이게 연골인데요. 네. 이 연골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네. 나비 모양으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목이 아프면 이거 혹시 갑상선 암이라든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목 안이 아플 때는 갑상선이 아니고 인두염입니다. 또 목 옆쪽에 뭐가 만져지거나 목 옆면이 아프면 네. 이것도 갑상선은 아니고 임파선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피로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갑상선은 목 앞쪽에 연골의 아랫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특별히 아픈 증상이 안 나타나고 갑상선에 이제 결절이 있거나 좀 목이 부푸는 경우가 있는 경우고, 대부분은 통증은 없기 때문에 네. 예, 정확하게 이제 갑상 좀 피곤하거나 얼굴에 열이 오르거나 눈이 돌출이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목 중앙에 조금 이제 밑쪽에 있는 나비 모양으로 있는 갑상선. 네. 그렇습니다. 갑상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 몸의 기관인가요? 예, 갑상선은 네, 우리 몸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칼시토닌을 만들고 분비하게 됩니다. 네. 이 갑상선 호르몬은 체온을 유지하고 신진대사의 기능에 관여를 하고, 칼시토닌은 예, 칼슘과 신장에 작용해서 혈중에 이제 칼슘 농도를 적절하게 낮추어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 칼시토닌 둘 다 이제 호르몬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때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많이 나오는 경우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염증이 있는 경우가 갑상선 염이 있고, 예, 목에 이제 앞쪽에 갑상선 쪽에 이제 결절이 있는 경우를 갑상선 결절, 예, 마지막으로 갑상선 이제 암 등의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이 좀 이제 많아지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예. 그리고 이제 적어지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예.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가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 이제 신진대사와 체온 유지를 하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요. 예,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나오게 되니까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신진대사가 잘 안 되니까요. 예, 머리카락이 잘 나지 않는다든지, 예,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냉증이 있으니까 손발이 차다든지, 예, 그 다음에 신진대사가 잘 안 되니까 음식은 적게 먹었는데 생각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손과 다리가 붓는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고, 네.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생리통이나 월경이 일정하지 않고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갑상선 주시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경우죠.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된다는 것은 내가 먹은 음식에 비해서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지게 되고 체온도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진대사가 너무 왕성하게 되니까 음식은 내가 많이 먹는데 체중은 자꾸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열이 자꾸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요. 열이라는 것은 한방에서 이제 간장과 심장이 주관하는데, 예, 눈은 마음의 창이고 동의보감에 보면 눈을 주관하는 장기가 간장이기 때문에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눈이 돌출이 되거나, 예, 각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안구건조증이 생기거나, 또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지고 열이 많다 보니까 안면 홍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긴장하고 또 맥박이 빨라지다 보니까요,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 그 다음에 불안하고 초조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좀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손이 좀 떨리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든지, 피부가 건조한 증상이라든지 변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증상들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저하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항진증으로 발전하기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제 진찰을 받아서 갑상선을 올리는 호르몬을 올리는 약을 먹게 되면 내 몸에서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갑상선 항진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갑상선 호르몬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도 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무엇냐면 갑상선 호르몬은 내 몸의 상태에서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기능이 증가된 원인과 저하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이제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라서 거기에 맞게 약을 복용하고 검진도 꾸준히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오늘 이제 얘기 나누고 있는 이 증상들이 3, 40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또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에게 더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예민하고 섬세하고 특히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갑상선에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이 갑상선 질환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을 아까 박사님 처음 말씀해 주셨을 때 초기 증상 좀 나타나기 어렵다, 통증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좀 치명적인 합병증이라던가 다른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제 저하증은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체온 유지가 잘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레이노이드 질환이나 한방에서는 이제 수족냉증이 올 수가 있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이 잘 되지가 않게 됩니다. 네. 갑상선 이에 반해서 기능 항진증은 내 몸의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지고 과열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요.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심장병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피곤하다든지 선생님이 피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항진증이 있을 때 약을 복용을 하라고 하시면 이에 맞게 꼭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알쏭달쏭한 건강 상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안구 돌출이 올 수 있다. 박사님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죠? 예, 맞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와 그 다음에 체온 유지인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열이 많아지게 됩니다. 열이 많아지는데 동의보감에서 이 눈의 주병의 원인은 화병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또 눈은 우리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 쪽이라든지 간장 쪽에 평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라가 있는 분들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 약을 복용을 해도 또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떨어져도 안구가 돌출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자, 갑상선 질환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두 번째입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하면 살이 빠진다? 맞습니까, 박사님? 아닙니다.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내가 먹은 음식에 비해서 신진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갑상선 약을 복용을 하시면 정상 체중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항진증인지 저하증인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면 적절한 체중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갑상선 질환에 대한 건강 팩트체크 세 번째입니다. 갑상선 질환 환자라면 격한 운동보다 느리고 정적인 운동이 좋다? 어떤가요? 예, 50%는 맞습니다. 50%요? 예,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예, 신진대사와 체온이 빨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정적인 운동, 예, 요가라든지 예,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예, 체온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또 빨리 걷기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 중에 내가 어떤 질환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운동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한의학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 어떻게 치료합니까? 예, 이제 원인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우리가 감기가 걸렸는데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열이 오르는데도 몸 위에서 열이 정말로 오르는 분이 있고요. 네. 체온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몸은 으실으실 오한이 든다고 이렇게 춥다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모든 경우를 음과 양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 당연히 갑상선도 기능 항진과 저하증으로 항진증과 저하증으로 나타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몸이 차가워지고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이제 양기를 보충을 해주고 예, 그 다음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서 섭취를 잘 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하면 내가 몸이 더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가 있고, 네. 예, 그 다음은 내가 영양분을 잘 만들었는데도 심장에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이 약해서 예, 머리라든지 손끝, 발끝으로 피를 제대로 못 보내면 예, 갑상선에 이제 영향을 받겠죠. 이 갑상선 호르몬은 특히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심장을 통해서 뇌까지 피를 공급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에 반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이제 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청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방에서 소양인 체질이고 양체질이라고 하는데요. 감기가 걸려도 열이 많이 올라가면서 더워하는 체질입니다. 이때는 청열시키면서 예, 간장과 심장에 이제 음기를 보충을 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의 치료 사례도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그래서 치료 사례를 두 가지로 가져왔는데요. 네네. 처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9세 여성분인데 5년 전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목이 붓고 이물감이 있고 항상 피곤하고 또 무력하다고 호소를 했고 생리통이 심했습니다. 네. 신경 쓰면 어지럽고 두통이 발생을 하고 만성 비염으로 코가 막히고 콧물이 자주 나옵니다. 입맛은 있는데 소화도 안 되고 트림이 나오고 항상 손발이 차고 추위를 탑니다. 얼굴과 피부의 색이 윤기가 없고 맥도 육신맥으로 1분에 느리고 힘도 없었습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를 했을 때 냉증이 발견되었고 이 경우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유발된 환자로 냉증이 있고 맥이 느리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요. 인체의 양기와 심장에 양기를 보해주는 약을 4개월 투약을 하고 이제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된 사례였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 사례인데요. 이분도 28세 여성분으로 3년 전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이어트 운동을 하는데 살이 아주 잘 빠지고 이랬는데 몸은 피곤하고 주변에서 자꾸 친구분들이 눈이 좀 나온 것 같다고 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로 3년 동안 이제 티록신 분비 억제약인 안티로이드 약을 복용을 했는데 네네. 호전되지 않고 다시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에 영향을 끼치는 하시모토 증후군도 같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똑같은 약을 처방해서 복용을 했는데 효과는 없고 이제 눈은 계속 돌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심장 박동이 1분에 92맥으로 빠르고 안면 홍조, 탈모, 짜증, 이제 우라가 치민다고 했고 상열 하한 체질로 맥에 힘도 있고 빨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상초에 화를 꺼주면서 심장과 간장에 음혈을 보충을 해주는 약을 6개월 투약하고 이제 돌출된 눈이 80% 정도 개선되고 갑상선 수치도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된 사례였습니다. 네. 박사님, 생활 속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해조류의 주성분인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 하루에 필요한 요오드 섭취량의 약 20배 정도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요오드 부족으로 인한 갑상선 질환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해조류만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이제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류라든지 채소나 콩 등을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해조류를 먹으면 안 된다라기보다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우리 알고 있었네요. 한국 사람들은 보고에 의하면 20배 이상을 먹기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해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알아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 있다면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갑상선 먼저 기능 저하증은 이제 심장에 양기를 보강을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이때는 황기와 황정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각각 10g씩 넣고 물을 600cc 넣고 가스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정도 끓이시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네. 이 100에서 120cc 나온 한방차를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시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지면서 열이 오르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심장에 화를 꺼주고 콩팥에 음기를 같이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숙지황과 황백을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물 600cc 넣고 가스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끓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복용법은 다르게 됩니다. 양기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약은 한방차는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복용을 하시고 이에 반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열을 내리면서 음기를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네. 식사하기 1시간 전에 아침, 저녁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박사님께서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차를 따르는 동안 오늘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은 한방차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약재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한방차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숙지황과 황백을 각각 10g씩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신진대사가 내가 먹은 음식에 비해서 내 체력에 비해서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지고 허열이 오르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심장에 이제 열을 꺼주는 황백과 콩팥의 음기를 보충해주는 숙지황을 차요법으로 이용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도움이 되는 차입니다. 네.
자, 차를 다 따라 놨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자, 오늘도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 제가 지난 시간에 한방차 마셨을 때 되게 맛있다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예. 비슷한 맛이에요. 예. 예. 근데 좀 단맛이 더 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예. 아, 진짜 맛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맛있는 차만 갖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이 숙지황을 그냥 숙지황이 아니고 예, 맑은 술 청주로 해서 9번 구중 구포한 숙지황이기 때문에요. 아, 네. 양맛이 약간 단맛이 느껴집니다. 네네. 예, 그렇지만 이 황백은 쓴맛이 좀 있기 때문에 음기와 양기와 열을 적절히 조화된 차 요법이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없어도 네. 좀 피곤하면 열이 난다. 아, 내가 좀 성격이 좀 급하다. 좀 가슴이 두근거리고 좀 네네. 긴장하면 손이 좀 떨린다. 예, 이런 경우에 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도움이 되는 숙지황과 황백을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오, 딱 전데요. 예. 네, 평소에 좀 마셔야겠습니다. 네. 자, 갑상선 질환에 도움되는 또 이제 그 한방 지압법 알아볼 차례죠. 어떤 예. 게 있을까요? 예, 지압법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으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양기를 올리고 심장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예, 우리 인체의 양기를 올리는 백회혈과 신맥혈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제가 백회혈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머리의 맨 꼭대기 가운데에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귀 양쪽을 접고 그 위에 꼭대기에서 올라가시고, 예, 그 다음에 양쪽 눈썹의 가운데를 인당이라고 하는데 인당에서 올라가서 만나는 부분에 보면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지압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동안 지압을 하고 다시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신맥혈인데 신맥혈은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에 살짝 내려가다 보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족태양 방광경에 이제 양기를 보충을 해주는 혈자리입니다.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경우에는 왼쪽 발의 복숭아뼈 아래에 움푹 들어간 부분, 복숭아뼈에서 한 5푼 정도 아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5초 정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5초 정도 본인의 이제 왼발이니까 당연히 왼손으로 하셔야 되겠죠. 네. 예, 왼손에 이제 중간 가운데 손으로 하시면 혈자리 잡기가 좀 더 편합니다. 가운데 손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하시고 다시 손을 뗐다가 5초 쉬고 이렇게 해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이에 반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열이 오르고 콩팥에 음기를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후계혈과 조해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후계혈도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본인의 이제 남자는 왼쪽 손, 여성분은 오른손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왼손을 주먹을 주시고 이 손목에서 가시면 됩니다. 주먹을 주시고 손목 바깥쪽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걸리면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잡고 항상 제가 혈자리를 잡을 때는 이렇게 팔꿈을 굽혔는데 지압을 하실 때는 팔을 이렇게 조금 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하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에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다리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내측 복숭아뼈 아래 오픈에 있습니다. 움푹 들어간 부분.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남자는 왼쪽, 여성분은 오른쪽,
발 내측 복숭아뼈 아래를 5세트 5초씩 이용을 하시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본인이 좀 음체질이다, 추위를 잘 탄다 그러면 백회와 신맥을 지압으로 이용을 하시고, 이에 반해서 평상시에 좀 열이 많다, 좀 급하다, 다혈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후계나 조해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과 함께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네. 상담을 위해서 선생님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58세고요. 네, 162에 네, 60kg요. 네. 지금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네. 네, 직접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다름이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왼쪽 귀에 예, 몇 년 전에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예, 귀가 처음에는 멍하더니 예, 며칠이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압이 빠진다. 귀에서 이렇게 예, 압축이 우리 오른쪽에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왼쪽에는 약간 압이 빠져갖고 예, 풀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 바람 소리 새 끓으면서 예, 바람이 빠지는 소리. 예, 자동차 타이어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새 이렇게 나더니 예, 그 이후에 요즘은 여름에 매미 울면은 매 이렇게 길게 빠지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 소리로 계속 나거든요. 예. 그 외부 충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예. 예, 외부 충격이 어떻게 해서 외부 충격을 받으신 겁니까? 부딪혀가지고요. 예. 그 이비인후과에서 검진 받아 보셨습니까? 이브인 후과는 안 가고 예, 한방 쪽에 한의원에 가서 예, 침을 한 3개월 맞았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어서 예, 사실 뭐 한 4년 5년까지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 사실 이 고치기가 예, 빨리 안 고쳐진다고 이렇게만 얘기해서 예, 낙심을 하고 뭐 3개월 침을 맞아도 아무 차도가 없어서 예, 그냥 있었어요. 예. 그 지금 소리는 나시는데 청력 TV 같은 거 이렇게 들을 때 청력 네. 청력은 예전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까? 그다지 예,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이제 나도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약간씩 청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느끼겠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집에서 식구들하고 TV 볼 때 있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그 식구들은 볼륨을 낮추는데
본인은 그 낮춘 볼륨을 그대로 듣는지 그렇지 않으면 볼륨을 조금 본인이 올리시는지요? 약간 올리는 한 단계 더 올리는 편이죠. 이건 귀 부딪히기 전부터도 조금 이렇게 올려셨던 그 전에는 안 그랬죠. 예. 밤에 그 귀 울음 소리가 좀 더 커집니까? 사실은 커지지는 않는데 예. 이 낮에는 백색 소음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내가 조금 덜하게 느껴지다가 예. 밤에는 주변이 조용하니까 예. 조금 더 이 소리가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예. 현재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약 있습니까? 지금 먹지는 않아요. 예. 아, 전에도 드신 적 없고요. 갑상선 쪽에 예. 마그네슘하고 칼슘제가 예.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병원에서 진찰 받았을 때요? 그거 복용해야 된다. 예. 다른 걸로 인해서 갔었어요. 이명 때문에 갔는 게 아니고 예. 몸에 좀 힘이 없고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예. 그쪽에가 이렇게 기능이 많이 좀 저하돼 있다 해서 예. 그 약을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복용은 사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귀 부딪히면서 이병 소리 난 게 한 4, 5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뭔가 기운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진 받은 건 몇 년 전이십니까? 작년이에요. 작년요. 그때 그러면 갑상선의 기능이 좀 저하되었다고 지금 들었습니까? 예. 예. 평상시 추위도 좀 잘 타세요? 원래 조금 그랬었어요. 예.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별다른 수술 없어요. 예. 그때 1년 전에 그냥 좀 피곤한 증상만 있었는지 또 다른 증상 느끼는 거 있었습니까? 다른 건 없었어요. 많이 피곤했었어요. 예. 지금 뭐 살림만 하십니까? 또 다른 일도 하세요? 집에 보통 있는 편이에요. 예. 에어컨이나 선풍기 싫어하세요?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예. 지금 이제 갑상선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다고 하고 병원에서 이제 선생님이 약을 좀 드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본인이 그냥 안 드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4, 5년 전에 이제 귀에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제 바람 빠지는 소리, 바람 소리 나면서 이명 증상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전에 그 병원에 가서 진찰했을 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렇게 진찰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갑상선이라는 것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이제 체온 유지와 이제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본인 몸이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면 추위를 좀 잘 타고 이제 신진대사가 잘 안 되니까 외부에 이제 맞아요. 예, 손 다리가 이제 정맥류도 좀 있고 예, 이렇게 에어컨 틀어놨는데 가면 예, 무릎도 약간 안 좋아서 예, 이렇게 항상 무릎 담요를 덮는 편이에요. 예. 지금 이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지금 본인이 작년에 좀 피곤해서 갔었는데 이제 전부터 예를 들면 좀 체온이 좀 낮은 편이고 신진대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추위를 좀 잘 타고 이제 이런 체질이거든요. 예, 이 경우가 한방에서는 이제 양이 허해지면서 이제 몸이 차가워지는 체질입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진대사가 잘 안 되고 몸이 이제 차가워지다가 보면은 우리가 뭐 넘어지거나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내 몸의 저항력이라든지 면역력이라든지 신진대사에 의해서 이걸 복구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예, 그런데 네. 이 기능 자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제 1년 전에 왔다는 것은 전부터 이제 신진대사가 잘 안 되고 한방에서 말하는 인체의 양기가 떨어져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예. 평상시 그 소화는 잘 되세요? 소화 기능도 예. 위가 예. 나는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게 소화 잘 되는 게 아니라 위산액으로 녹여줘서 그렇다면서 위가 잘 안 움직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병원에서 혹시 건강검진 받으실 때 그렇게 들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 하는 그 검진은 규칙적으로 잘 받으시는 거죠. 예. 예, 그런데 하여튼 그쪽에 이제 그때 내시경 검사 받으셨습니까? 내시경도 했었는데 예, 그 얘기를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입마름 증상도 조금 나타나세요? 입마름 증상은 크게 못 느끼겠던데요. 예. 잠은 불편하세요? 불면증 비슷하게 꿈이 잠은 많거나 이런 거. 꿈보다도 예, 조금 예민하죠. 예. 걱정거리가 있거나 예, 빨리 잠을 누워서 빨리 잠이 안 드는 편이에요. 예. 혹시 배가 고프거나 몸이 힘들면 소리가 좀 커지는 느낌 드세요? 귀의 이명이요? 예. 그거는 별로 모르겠던데요. 예. 지금 봐서는 이제 그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제 진단 받으셨고 그 다음에 5년 전에 이제 귀에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어지럼증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이제 속귀에 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이제 기능적으로 떨어져서 이제 이명 증상이 나타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때는 그 식사는 하루에 3끼 규칙적으로 하십니까? 예. 예. 그다음 평상시에 뭐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크게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평상시에 이제 걷는 운동하고 자전거 타기 운동을 실내에서 조금 해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한의원에서 침 맞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으셨습니까? 체질 검사 해봤는데요. 예. 크게 뭐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예, 없었어요. 예. 그 정상 범위를 예. 낮은 거는 처음에 시작해서 예. 조금 높은 거는 끝에 가갖고 겨우 걸려 있어서 정상 범위 안에는 들어왔어요. 예. 원래 음식은 좀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신맛 이런 것보다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쓴 거, 매운맛 이런 것보다는. 예. 그리고 매운 거는 좀 잘 못 먹는 편이에요. 매운 거 먹으면 좀 땀을 많이 나세요? 맞아요. 얼굴에 땀이 많이 나요. 예. 지금 봐서는 그리고 위가 약해서 예. 매운 거 자체를 좀 잘 또 못 먹는 편이고, 예. 그 식도염. 예. 역류성 식도염이요? 역류성 식도염 그게 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위장에서 그 운동 자체를 안 하니까 위에서 이제 역류하면서 식도염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 이제 몸이 차갑고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위장의 운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장의 운동이 약하게 되니까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가 떨어지고 영양분 흡수가 떨어지니까 우리 몸에 이제 면역력이나 저항력, 그 다음에 우리가 충격을 받았을 때 내 몸 안에서 재생하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예, 이명 증상이 있어도 지금 몸이 차고 소화불량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양기를 올리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제가 한방차하고 위장에 도움이 되면서 이제 본인이 식사를 하셨을 때 소화가 잘 되고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를 잘 만들게 해 주어야 영양분을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이제 산소 공급이 되면서 이제 이명증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네.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네네. 예, 황기 5g,
네. 예, 황정 5g, 황성요. 예, 황정, 네. 예, 적으셨습니까? 예, 대추 네네. 3개, 네. 예, 감초 4g, 네. 예, 인삼 4g. 네. 예, 그걸 물을 650cc 넣으시고요. 네. 네, 한 20분 정도 끓이세요. 가스 중간불로. 네네. 네, 그렇게 하면 한 100에서 120cc 나오시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4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하세요. 아, 네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본인은 침을 조금씩 맞는데 뜸 치료도 좀 같이 받는 게 좋고 본인이 체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 본인이 다니시는 한의원에 가서 침하고 이제 뜸 치료 받을 때 네. 이명증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네. 몸이 좀 차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병원에서 진찰 검사 받았을 때 있었다고 해서 갑상선 네. 기능 저하증에 이제 도움이 되는 침이나 뜸, 예, 소화기에 도움이 되는 침이나 뜸도 같이 예, 놓아달라고 하면서 차요법을 드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아, 예, 네네네. 예, 그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한방상담 궁금증을 준비했습니다.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30대 후반 직장 여성입니다. 쉽게 피로감이 오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고생하다가 1년 전에 갑상선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4개월 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혈액순환 장애나 몸에 무리가 오게 된다고 하는데 몸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우울합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박사님. 예, 지금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이제 1년 전에 이제 갑상선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갑상선을 제거하게 되면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는데 갑상선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제는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시는 대로 갑상선의 이제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되는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혈액순환이나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혹시 이제 호르몬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선생님과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하실 게 뭐냐면 쉽게 피로하고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갑상선을 제거를 하면 갑상선 기능이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오게 되는 원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어떤 스트레스나 심장의 무리나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랬을 때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나 체온을 유지하는 호르몬은 내 몸의 상태에서 내 몸이 추워지면 안 되니까 내 몸이 추워질 때는 갑상선에서 호르몬 분비를 좀 많이 하겠죠. 예, 이렇게 되면서 내 몸을 유지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갑상선 호르몬은 1차적으로 갑상선을 제거해서 호르몬은 계속해서 호르몬제를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한의원에 가서 갑상선 처음에 기능 항진증이 오게 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현재는 갑상선을 수술을 하고 제거를 했기 때문에 현재의 몸 상태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지금 몸 관리라든지 음식 관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근력 운동을 지금 현재의 체질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인터넷 상담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이제 본인의 체질 검사를 받고 본인의 이제 증상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생활이라든지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건강관리법이 필요할까요? 이 갑상선 질환은 우리 몸에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했을 때 많이 나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 저하증인데요. 네. 이 호르몬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서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 내가 몸이 추워지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많이 시킬 거고 이에 반해서 내 몸에 열이 좀 너무 많다, 신진대사가 너무 왕성하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을 적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열이 좀 많은 양체질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오기 쉽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좀 땀을 내주면 체온이 떨어지고 야채나 과일 섭취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네. 평소에 또 추위를 잘 타는 음체질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견과류나 그 다음에 야채를 같이 섭취를 해주는데 이 소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야채를 익혀서 견과류와 같이 섭취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갑상선 질환으로 다양한 증상을 겪을 수 있지만 초기에는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몸의 작은 증상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프로그램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